부동산 실명법 배우셨나요? 실명법. 2차만 하시는 분 못 들으시겠죠? 2차만 하시는 분도 들으시면 좋은데, 요약집으로 보시면 173페이지, 페이지가 다르다, 맞다. 요약집 한번 봅시다. 요약집 없다. 오늘 기본서 나가신다 했잖아요. 오늘 마지막 하루도. 어디 수업 안 들었어요? 기본서 원래 나가신다. 174페이지. 요약집이 끌려 있어.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174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있죠? 실명법은 민사특별법 1차,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사특별법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중개실무 우리 과목에서 매년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작년 나오고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79페이지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실무 있죠? 여기 민사특별법 시험에 매년 두 문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올 때 세 문제까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두 문제. 요거부터 정리하죠. 실명법하고 임대차법 정리할게요. 실명법은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법 교재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판례가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내용을 들으시고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법 요약집을 보시라고. 2차 하시는 분은 민법처럼 판례가 막 깊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 교재 여기 교재 나와 있는 정도 보시면 되고. 됐어요? 설명 드리고 교재 짚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배우실 내용이 부동산에 대하여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 줄이면 부동산 실명법이라 해요. 실명법을 제정한 근거가 이유를 좀 아시면 나중에 9, 10월 달에 판례 한 개는 쉬워요.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 실명법이 있기 전, 법이 없을 때는 대법원 판례에서 뭘 인정했는가?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물건을 타인하고 내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은 실권리자인 내가 가지고 소유권 기타 물건에 대한 등기는 타인, 네 명의로 좀 하자라고 갑하고 을하고 약정해요. 이걸 명의 신탁 약정이라 해요. 실권리자 명의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과 약정해서 실권리자 명의를 타인에게 넘기는 사람을 명의 신탁자라 해요. 그 신탁자와 약정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를 자기 명의로 받아서 자기 명의로 한다 그래서 수탁자, 명의 수탁자라 해요. 실명법이 있기 전에, 법이 있기 전에는 판례에서 타인과의 사이에서 실권리자하고 타인하고 명의 신탁 약정하는 것을 유효하게 인정을 했다고. 법이 있기 전에는. 그럼 타인 명의 등기도 유효하게 인정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더라고. 고위공직자가 뇌물 받겠죠. 타인 명의 등기해서 재벌들이 조세 포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하죠. 조세 포탈 목적이나 또는 내 명의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가 내 부동산 경매 신청 경매 넣겠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법에서 금지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걸 타인 명의 등기를 하는 것을 악용하니까 이걸 규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판례에서는 명의 신탁 약정을 인정하고 타인 명의 등기를 원칙 인정해서 유효하게 인정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니까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실명법이에요. 그럼 명의 신탁 약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권리자하고 타인하고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포함해서 물건을 실권리자 자기 명의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하고 약정해서 타인 명의 등기 넘기니까 실권리자하고 등기부상 권리자 같나요? 다른 것이 명의신탁 약정이고 다른 것을 인정했는데 유효하게 인정했는데 악용하는 이유가
조세포탈 목적이거나 강제평 면탈 목적이거나 법에서 금지사항,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등기를 악용하니까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실명법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은 실명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뭐인가?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은 물권, 채권 있죠? 물권, 채권 모두를 다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란 말이 아니고 소유권 포함해서 물권만 규제하겠다고. 물권을 누구 명의로 등기하라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꼭 해야 한다. 이게 실명법 아니야? 그러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 등기하게 되면 타인 명의의 등기를 하게 되면 실명법 위반이 되네. 요걸 규제하기 위한 법이고 타인 명의 등기하는 목적이 뭐다? 조세포탈 목적 등이니까 요걸 규제하기 위한 법이 실명법이에요. 그러면 타인 명의 등기하는 것을 조세포탈 목적이다, 강제평 면탈이다, 법령상 회피,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인 타인 명의 등기하는 원인이 뭐예요? 타인 명의 등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내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 명의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그걸 목적이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하니까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합니까? 명의신탁 약정하니까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가지고 누구 명의로? 타인인 수탁자 명의 등기를 하게 되어서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명의신탁 약정이니까 실명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타인 명의 등기 약정인 명의신탁 약정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실명법이에요. 그러면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을 했기 때문에 누구 명의로? 타인이 수탁자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데 수탁자인 타인 명의 등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무효.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지금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죠.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죠. 지금 무효이면 자기 거다? 남의 거죠. 신탁재산이 현재 수탁자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삼아서 신탁재산이 자기 것이 아닌데 제3자에게 처분해요. 은행 가서 담보 제공하고 처분할 수도 있죠. 매매에서 처분한다고. 그러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실명법에서 어떻게 보호되는가? 민법에서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실명법은 뭐 여기 역사적으로 종래 판례에서 유효하게 인정했다가 악용하죠. 그러면 타인 명의 등기를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종전에. 그러면 실명법을 바로 시행해버리면 야는 판례에서 유효하게 인정했는데 바로 규제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1년 유예기간을 줬다고. 실명 전환하라고. 요 기간이 다 끝났다 지금은. 그러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신탁 재산이 수탁자 것이다 지금. 매매 목적 수탁자와 제3자가 지금 매매하죠. 그러면 이 신탁 재산은 지금 수탁자 것이요. 무효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3자가 매매 목적물인 신탁 재산 부동산이 수탁자인 파는 사람 것이 아님을 몰랐다. 선의이든지 악의이든지 알았거나 불문하고 제3자는 소유권 기타 물건을 취득해요.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여기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을 했던 신탁자는 수탁자가 처분한 사실 알죠? 알고 누구 찾아왔다? 제3자 찾아왔어. 제3자 찾아왔어요. 제3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제3자 니하고 거래한 수탁자는 나하고 명의신탁 약정한 사람이고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에서 뭐이고? 무효고 수탁자 명의 등기도 뭐다? 무효다. 니하고 거래한 사람은 무권리자니까 내 겁니다라고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없다. 왜냐하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신탁재산이 수탁자 것이 아님을 몰랐다. 선이거나 악이거나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실명법이에요. 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만 규제한다.
임차권 같은 것은 타인명의 등기에도 실명법이 안 걸려요. 채권은. 명의신탁 약정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실명법인 이유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법이 실명법인데 타인 명의 등기하게 되면 실명법 위반이고 타인 명의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명의신탁 약정이니까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다 무효.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인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도 무효.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하고 권리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네.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네. 무효 가지고 제3자에게 내놓으십시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실명법이에요. 그러면 실명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이고 명의신탁 약정을 타인 명의 등기하는 목적이 뭐니까 이런 목적인 명의신탁 약정을 규제하겠죠.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에서 타인 명의 등기 약정을 했지만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 강제평이나 법령상 제한상 금지사항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종래 판례에서 이런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 유효하게 인정했잖아요. 이런 목적인 명의신탁 약정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실명법이다. 그러면 실명법상 조세포탈 목적 등인 명의신탁 약정은 뭔데? 무효인데.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법령상 금지사항 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 약정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례가 인정되어서 유효한 명의신탁도 있다 없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포탈 목적 등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예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이다. 법령상 금지사항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 약정은 규제한다? 할 필요가 없다.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다. 그럼 실명법에서 공부하는 주 내용은 조세포탈 목적 등인 타인 명의 등기 약정인 명의신탁 약정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명법에서 공부하는 주 내용은 명의신탁 약정의 종류, 유형을 공부하는 게 답니다.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다 몰라도 요거 5개는 알고 계셔야 돼. 실명법을 왜 만들었는가? 유효하게 인정했다가 요걸 악용하는 타인 명의 등기 약정하니까 요걸 규제하기 위한 법이 실명법이다. 실명법에서 규제하는 주 내용은 5가지다. 물건만 규제한다. 실권리자 명의로. 약정은 무효고 타인 명의 등기 무효고 제3자는 악의도 보호되고 보호되는 제3자 찾아가서 신탁자는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두 번째요.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 집에만 안 가시면 돼. 항상. 집에는 10월 29일부터 집에 계시라고. 10월 29일. 시간 많이 남았지. 늘 말씀드리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40점 이상 평균 60점 절대평가인 게 큰 장점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9월 가면 버릴 거 버리고 하시면 돼요. 지금은 다 하시고 이거 버려도 돼. 2차 하시는 분은. 그래서 지금 집중하시라고. 지금은.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은 크게 2가지요. 이름이 등기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계약 명의신탁 약정. 크게 2가지. 그러면 실명법에서 기본 유형의 답은 5가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 있는 지문이 명의신탁 약정이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이걸 구분하시는 게 1차적이에요. 등기 명의신탁이다, 계약 명의신탁이다 할 때 명의신탁 약정하는 것은 똑같죠? 명의신탁 약정한다는 말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겠다. 타인이 누구? 수탁자 명의로 뭐 하겠다? 등기해 놓겠다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러면 요건 공통인데 등기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수탁자 명의로 뭐만 하고? 등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등기만.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하겠다고? 본인은 미국에서 대리권 주는 사람이 본인 아니야? 계약은 누가 하고? 신탁자하고.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 이게 표시가 등기 명의신탁 표시야.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겠다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도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고? 계약, 이름이 계약 명의신탁이죠. 계약도 누가 하겠다고? 수탁자.
신탁자가 매매 계약하고 뭐? 등기 명의 신탁. 수탁자가 매매 계약하고 계약 명의 신탁. 구분되시죠? 등기 명의 신탁은 다시 세분하면 두 가지요. 이자간 명의 신탁,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 있잖아요.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세분하면 세 가지. 등기 명의 신탁 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 그러면 세분해서 이제 나올 때 지금 시험지로 나와 있는 것이 이자간인지 삼자간인지 계약 명의 신탁인지만 구분하시면 된다고. 자 보세요. 이자간이니까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 삼자간 세 사람. 이자간 명의 신탁은 두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도 돼? 신탁자 A하고 수탁자 B 두 사람만 있어도 이미 다 채워졌죠? 여기 이자간이에요. 신탁자와 수탁자 간 약정하여 등기 넘긴다 나오면 다른 사람 없잖아요 지금. 삼자간 명의 신탁은 한 사람 더 나와야 되겠죠. 매도인 갑이 한 사람 나오고 신탁자 A가 나오고 수탁자 B 이렇게 나와요. 세 사람 나왔죠?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이 두 가지인데 삼자간 명의 신탁은 세 사람이 필요하죠? 계약 명의 신탁도 세 사람이 필요한 건 똑같아요. 매도인 갑, 신탁자 A, 수탁자 B 이렇게. 그러면 요건 이자간은 독자적 정리하시면 되는데 삼자간하고 계약 명의 신탁은 세 사람 필요하니까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다고. 자 그럼 이자간 명의 신탁은 누구하고 누구 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물건. 여기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에 대하여 신탁자 A는 타인인 수탁자 B하고 어떻게 약정해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은 내가 가지고 그에 관한 등기는 네 명의로 하자. 약정했죠? 그러면 등기에 신탁자 A 소유권 보존 등기 되어 있었죠? 약정해서 누구한테 넘기겠다고? 수탁자에게 넘기겠다. 여기에 이자간 명의 신탁이에요. 다른 사람 없어. 삼자간하고 계약 명의 신탁은 다시 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똑같은데 소속이 삼자간 명의 신탁은 어디 소속이고 등기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구분되셔야지. 그러면 그림 그릴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에 대하여 삼자간 명의 신탁은 등기 명의 신탁이죠. 등기만 누구 명의로 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계약은 누가 하겠다고? 삼자간 명의 신탁은 등기 명의 신탁이니까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매매 계약은 누가 하겠다고?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신탁자가 매매 계약하고 나면 이게 삼자간 표시야. 네? 계약을 한 매수인인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다 넣었죠. 그럼 이렇게 등기 넘어가면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은 다 지급했지만 명의 신탁 약정을 두 사람이 한다고. 내가 매도인과 다방에 만나서 매매 계약하고 잔금 다 넣을 테니까 등기만 네 명의로 좀 하자. 여기에 삼자간이에요. 그러면 등기부 보니까 소유자가 매도인이죠. 매도인 갑에서 매수인 누구요? 매수인이 신탁자 불러 A, B 부르지 말고 신탁자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자기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누구한테? 수탁자 B 등기를 넘기겠다. 그죠? 매매 계약한 매수인인 자기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넘겼다. 중간 생략형이라 불러요. 매매 계약을 누가 하고? 신탁자가 하고 나면 삼자간이에요. 계약 명의 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누가 하고? 계약 명의 신탁은 수탁자가 매매 계약하고 자기 명의 등기 가져가겠다 그 말 아니야? 수탁자와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도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하는 이 내용은 내가 전면에 나서기가 그러니까 내가 돈은 입금시켜 줄 테니까 네가 다방에 가서 매도인 만나서 계약서 쓰고 네 명의 등기 좀 가져오시라 그 말이죠. 그럼 여기는 명의 신탁 약정의 내용이 신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 자금을 내가 대줄게. 자금 지원한다 이렇게.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 삼자간, 신탁자가 자금 지원 나면 계약 명의 신탁. 누가 계약을 하고?
수탁자 계약하고 자기 명의 등기하자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보세요.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에 이자가 명의 신탁 약정을 해서 수탁자 명의에 등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러 왔으면 내 명의로 이전 등기하러 왔습니다 할 때 등기 원인 증서 가져가야지. 내 명의로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다라고 등기 원인을 정면을 쓰면 등기 원인 증서 가져가야지. 명의 신탁 약정서 가져가겠어요? 명의 신탁 약정서 가져가겠다 그 말은 나는 살기 싫으니까 그냥 교도소 가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명의 신탁 약정했지만 대외적으로 등기를 수탁자에 넘기게 되기 때문에 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허위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줄이면 뭐? 허위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가장행위. 두 사람이 짜죠? 실제 매매한 것은 아닌데 등기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하고 누구 간에 신탁자와 수탁자 간 가장 매매, 가장 증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어쨌든 두 사람밖에 없어. 누구하고 누구 간 신탁자와 수탁자 간 가장 행위를 하여 할 때 어쨌든 두 사람 간 나오면 이자가 명의신탁. 아시겠죠? 신탁자와 수탁자 간 가장 행위를 하여 이자 간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하고 삼자 간 신탁자가 자금 지원하고 수탁자가 계약합니다. 계약 명의신탁. 됐어요? 그럼 정답은 여기 5가지라고. 요 5가지 그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 맞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똑같아요.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됐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보셔야 되고. 그러면 수탁자가 지금 자기 명의 등기되는 것이 자기 건가요 지금?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고? 이자가 명의 신탁에서 약정 및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귀속되죠. 수탁자가 현재 등기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죠.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판다고. 그럼 제3자는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서 몰랐네? 알았네?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찾아가서 신탁자는 내 겁니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실명법에서 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탁자는 자기 거 팔았어요 남의 거? 그러면 신탁자는 제3자 찾아가서 소유권 내놔라 대항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탁자하고 명의신탁 약정에서 넘겼죠. 원래 자기 거였죠. 무효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횡령죄 주장할 수? 누구 거예요 지금? 신탁자가 가장매매 정의 형식을 빌어서 맡겼잖아요. 그러면 실권리자인 신탁자의 승낙 동의 없이 마음대로 팔았죠.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누구? 수탁자가 타인의 승낙 없이 소유의 승낙 없이 팔았죠. 횡령죄 성립된대. 3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등기부 변동권이가 누구 소유였다가 매도인. 신탁자고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유효한 매매 계약은 매수인이 신탁자 자기 명의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 신탁 약정에서 수탁자에 바로 넘겼죠. 이 등기가 무효죠. 소유자 누구? 야는 돈을 다 줘서 매매 계약 유효. 사실상 취득했죠. 사실상이다 말은 법률상이 아니다 그 말이네. 돈은 다 줘서 사실상 내 거는 맞다고. 법률상으로는 이 사람 소유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제3자에게 판다고 누구 거 팔았어요?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지가 많이 팔았죠. 야는 소유권 기타 물권 취득하죠. 여기 최근 팔 작년 판례 이거 바뀐 거예요. 신탁자 자기 것이 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돈만 다 줬을 뿐이죠. 신탁자는 수탁자 상대로 횡령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여기 이 자간에서 누구 건데?
신탁자 내 건데 왜 내 동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팔았노? 횡령죄 되죠? 여기 누구 건데? 매도인 것이지 신탁자 것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횡령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판례는 없지만 매도인은 수탁자에 대해서 횡령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횡령죄라고 하려면 맡긴 사람하고 맡은 사람하고 법률관계, 계약관계 있어야 돼. 야하고는 계약관계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계약관계 없지. 그래서 시험에서 판례 나온 것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횡령죄 주장할 수 있는 요것만 물어요. 이자가는 야가 소유 자기 것이었으니까 횡령죄 주장할 수 있지만 야는 자기 것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횡령죄 주장할 수 없다. 여기는 이제 요걸 따로 뗀 이유가 명의 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인 것은 똑같죠. 2자간 3자간은 여기는 보세요. 3자간은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다방에서 만난 사람 누구? 신탁자. 돈은 누구 통장에 들어오고? 돈은 누구한테 넣었어요? 신탁자가 매수인이니까 유효한 매매 계약한 신탁자 매수인 통장에 돈도 안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했겠지.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전화했겠죠. 돈은 제가 넣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등기는 야 앞으로 좀 해달라 했을 거 아니야? 야 입장에서 보면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다방에서 만나고 통장에 돈 들어온 명의는 신탁자, 등기는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모종의 약정이 있는 거 안다 모른다? 영 바보가 아니면 알겠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계약 명의 신탁은 다방에서 누가 만났고? 수탁자 다방에 나왔죠? 누구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수탁자 내부적으로 약정에서 돈을 통장에 이렇게 입금시켰잖아요. 야 약관은 끝. 다방에 만난 사람 수탁자 통장에 들어온 것도 수탁자이 들어오죠.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요 전체 사항을 다 짜고 할 수 있다 없다? 요렇게 세 명이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매도인이고 다 짜고 한다고 지금 제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아는 경우도 있지, 모를 수도 있다. 여기는 안다, 여기는 아는 경우고, 여기는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겠다. 모른다 그 말은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수탁자인 매수인 지가 지 돈 가지고 내 부동산 매입하는 줄만 알지 야 돈인지 모른다 그 말 아니야. 이건 일반 매매와 똑같네.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이 잘 나오는 이유가 예외다. 이제 야 입장에서 야가 누구요? 누구하고 계약한? 매도인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선이다는 말은 매수 자금을 야가 지원한 사실을 모른다 그 말 아니야. 이건 일반 매매와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는 무효인데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수탁자와 그래야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선이 나오면 일반 매매와 똑같으니까 모른다 매매 계약 및 등기는 뭐? 유효. 그러니까 매도인 갑에서 매수인이 누구요? 수탁자와의 매매 계약 및 등기는 유효. 누가 완전한 권리자야? 수탁자가 완전한 권리자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죠. 2자간 3자간은 등기 명의 신탁이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니까 자기 거 팔았어요? 남의 거? 남이 팔았죠. 여기는 누구 거 팔았어요? 지 거 팔았으니까 횡령죄 말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될 수가 없어요. 다르죠? 여기에 실명법에서 주 내용이요. 2자간 3자간 계약 명의 신탁. 생각보다는 쉽다. 자, 다시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은 타인 명의 등기를 하지 마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왜냐하면 조세포탈 목적 등으로 악용하니까 조세포탈 목적 등인 타인 명의 등기는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타인 명의 등기 약정인 명의신탁 약정은 하게 되어도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으면 원래 판례에서 인정했죠. 유효로. 그럼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다. 원래 타인 명의 등기하는 목적이 조세 포탈 목적 등이고 이걸 규제하게 한 법이 실명법이기 때문에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뭐? 무효. 타인 명의 등기 무효 돌리고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도 있다. 유효한 명의신탁은 실명법과 관계 있나요, 없나요? 실명법에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인 명의신탁은 실명법과 관계없어요. 그 민법에서 빨리 배우십니다. 자, 보세요. 이제 명의신탁 약정을 하게 되니까 실권리자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다르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 모습은 명의신탁 약정의 모습은 다시 실권리자하고 등기부상 권리자가 다르죠. 다른 외형을 가진 게 명의신탁 약정인데 모습은 실권리자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다른 모습은 똑같은데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아니어서 아예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이 아예 아닌 것.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배우셨어요? 원래 채무 변제 담보를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죠. 채무자가 돈을 1억 빌렸으면서 자기 채무를 혹시 못 갚으면 내 아파트 담보 제공할 테니까 저당권 설정해주고 나는 경매 넘겨서 가져가라 그 말 아니야? 그런데 양도담보 담보가등기는 채무 변제 담보 목적인 것은 뭐하고 똑같은데 저당은 똑같은데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는 게 양도담보 소유권을 양도해 두겠다. 채무 변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해 두는 게 담보 가등기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도 담보에 의해서 담보 가등기에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넘어가 있죠. 채권자 명의로 등기 넘어가 있죠. 그럼 실권리자는 누구요? 저당은 똑같아. 아파트를 제가 1억이 필요해서 아파트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실권리자 누구요? 채무자지. 채무자가 청산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청산 들어보셨어요? 돈을 안 갚았다 청산 과정을 거쳐서 청산금을 야한테 지급하면 그때 야가 소유권 취득해. 야가 실권리자죠. 등기부상 권리자 누구? 채권자죠. 모습은 뭐하고 똑같아? 명의신탁약이 똑같죠. 이거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는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 명의로 등기하러 갈 거 아니야? 등기하러 갈 때 등기 원인 증서 가져가야지. 뭐 목적이란 것을 채무 변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등기 넘깁니다. 채무 변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합니다라고 취지를 제출해야 등기 원인에 등기부에 여기 기재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 아니야. 등기 원인 증서에다가 채무 변제 담보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아? 그때는 실명법과 똑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양도 담보에 채권자에게 등기 넘기로 할 때 채권자에게 가등기로 할 때 채무 변제 담보 목적으로 등기 넘깁니다는 취지의 서면을 꼭 제출해야 보호가 되지. 제출하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으니까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과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되세요? 부동산에 대하여 이렇게 돼. A 소유 부동산이 400평이 있다고 400평. 저거요. 갑하고 을하고 갑을이 공동 매수한다고. 원칙은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갑 소유 부동산 400평이 있는데 을에게 매매해요. 근데 매매하는데 400평 전체를 다 넘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소유 부동산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정했죠. 전체 400평 중에서 200평은 내가 가지고 200평만 내한테 받게 면적 정했죠. 그러면 요 만약에 지금 무구동 100번지 땅이 400평이다. 그럼 등기는 매도인 갑 단독 등기 돼 있죠. 단독 등기 400번 전체에 대해서 지금 분할하지 않고 판다고. 그러면 갑 단독 등기였다가 을에게 팔았으니까 공유 등기 하겠네. 예?
그럼 요건 실권리자 누구? 갑. 등기부상 권리자 누구? 갑을 같이 돼 있지. 여기 실권리자 누구? 을. 등기는 누가 같이? 갑하고. 공유 등기돼 있으니까. 위치와 면적을 특정했죠?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했죠? 등기는 공유 등기. 실권리자, 등기부상 권리자. 실권리자, 등기부상 권리자. 요걸 이전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 했다고. 상호 명의 신탁. 요즘 이거 쓰지 않고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했나요? 네. 공유 등기 했나요? 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 합니다.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할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죠. 네. 실명법상 명의 신탁이 아니라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했네. 구분 소유 약정했네. 공유 등기 나오면 이름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고 명의 신탁 아니에요. 양도 담보 담보가 아니야. 민법은 요 정도 나와요. 판례가 나오고 우리 시험은 요 정도 나오는 게 아니고 횡령죄는 민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민법이란 법은 개인 간의 관계만 정하는 거예요. 횡령죄는 처벌하겠다 말 아니야? 우리 시험은 횡령죄까지 나와. 실명법 위반하게 되면 신탁죄는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이게 형벌까지 우리 시험에는 나와요. 민법에는 안 나와. 벌칙 조항은. 아시겠죠?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하시라고. 실명법은. 조금 쉬었다가 교재 짚어드릴게요.